이 이야기로 골랐는데요. 첫 번째 대중강연 주제로.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 문제가 잘 알려져 있고 많은 분들이 관심이 많이 가지고 계셔서 이걸로 얘기하면 재밌게 얘기를 하고 의무를 벗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이제 포스터 사진으로 뭘 쓰면 좋을까 이렇게 인터넷에서 찾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도쿄에 있는 어디 놀이공원인지 어디 화단에 사진을 찍어놓고 밑에 포칼라 디어램이라고 적어놨어요. 그래서 보니까 정말 사색종 색이 4개인지 5개인지 아까부터 세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요. 너무 따지지 마시고 그런 거구나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자. 다음 페이지. 그래서 사색 문제가 뭔지 먼저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고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사색 문제라는 건 뭐냐? 어떤 지도가 있을 때 이런 미국의 주를 나타내는 지도라고 할 때 인접한 영역 간에는 서로 다른 색깔을 써서 색칠을 하고 싶다. 이때 전체 필요한 색깔의 수가 최소로 한다면 몇 개까지 하겠느냐? 이 문제에서 답이 4개다 라고 하는 4개로 되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사색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지도 같은 경우에 이렇게 생겼지만 예를 들어 이 캘리포니아랑 여기 옆에가 유타인가요? 하여튼 이 2개가 인접하니까 서로 다른 색을 쓰자. 색깔 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아무래도 인쇄 경비를 아낄 테니까 그래서 사색 문제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요. 이건 우리나라 지도인데요. 우리나라 지도도 아마 비슷한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사실 제가 이제 칠하려다 보니까 아주 좀 성가신 일들이 많아서 칠은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직접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 얘기는 사색 문제의 시작부터 시작해서 현재 현황까지 쭉 얘기를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시작엔 어떤 얘기들이 있었냐. 그래서 사색 문제의 시작 부분에 관련된 얘기를 드릴게요. 여기 왼쪽에 있는 분은 캠페라고 해서 알프레드 캠페인데요. 1849년인가요? 1849년에 태어나서 1922년에 돌아가신 분이고 오른쪽에 있는 분은 히우드라고 해서 저기 61년에 태어나서 55년에 돌아가신 분인데 이따가 내용 중에 이분들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수학에 여러 가지 오래된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계 3등분이라든지, 안 된다 이런 것들은 다 알려져 있지만은. 근데 그런 문제 중에서 정말 누가 이걸 생각했는지 히스토리가 정확하게 알려져 있는 문제가 잘 없어요. 최근에는 다 알려져 있겠지만 옛날 같은 경우에. 근데 사색 문제 같은 경우는 정말 누가 언제 이 문제를 만들었는지가 다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드릴 텐데요. 1852년에 프란시스 구트리에라고 이 사진에 있는 분인데요. 당시에 20살 학생이었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자기 혼자 영국의 지도를 색칠하다 보니까 항상 4개로 되는 것 같다. 그래서 항상 4개로 되는 것 같은데 왜 그럴까? 잘 몰라서 동생한테 물어봤어요. 프레드릭 구트리에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그 수학 수업을 듣고 있었죠. 예. 이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에서 드모르간이 강의를 하고 있었는데 드모르간의 법칙이라고 그 집합에 관련된 법칙 있죠. 그분한테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이라 가지고 교수님한테 물어봤어요. 이분이 듣고 나서 보니까 아무리 해봐도 틀린 건 없는 것 같고 근데 자기는 생전 처음 들어보는 거라서 또 이 해밀턴 사원수 만든 사람인데요. 이분한테 또 편지를 썼어요. 그래서 이 편지에다가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너 아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그 편지 원본이 있어요. 잘 읽을 수 있겠죠? 다들? My dear Hamilton 이러면서 시작해요. 첫 번째 장이 뒤에 있고 편지 한 4장 정도 되는데 첫 번째 장에 다른 얘기가 있고요. 이 두 번째 장을 보면 이제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이 그림도 나오고 그러는데
다들 이제 읽기가 워낙 힘드시니까. 마지막에 밑에 보면 날짜가 나오죠. 정확하게. 1852년 10월 23일. 예, 1900이 아니고 1852년 10월 23일에 해밀턴한테 편지를 썼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약간, 여기 필기체를 풀어 쓴 건데요. A student of mine. 그러니까 내 학생이 오늘 나한테 질문을 했는데 이런 팩트가 있다는데도 자기는 사실은 이게 진짜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다. 뭐냐면 지도를 사색으로 이렇게 칠할 수 있냐. 학생이 그 팩트라고 하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다면서 이 그림이 그 색깔이 4개가 필요한 경우다. 그러니까 3개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얘기를 했어요. 이 그림을 잘 보면은 A, B, C, D가 서로 다 만나고 있거든요. A도 B를 만나고 D도 만나고 C도 만나고. 그러니까 2개씩 다 잡아볼 때 전부 다 만나고 있기 때문에 색깔 3개로는 절대 불가능한 거다. 그래서 아마 여기 his case라고 쓴 거 봐서는 그 학생이 그 처음에 생각했던 사람이 4개는 필요하다는 거는 만들었던 것 같고요. 근데 왜 그런지는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거 덕분에 누가 이 문제를 만들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물론 해밀턴도 이 문제를 들었겠죠. 그래서 어떻게 한번 생각을 했을까. 해밀턴이 답장을 썼어요. 며칠 후에. 답장을 뭐라고 썼을 것 같아요? 답장이 있어요. 예, 해밀턴이 답장을 3일 후에 답장을 했습니다. 아주 정중하게 I am not likely to attempt your problem. 별로 관심 없어. 여기 코터니언 오브 컬러스라는 게 해밀턴이 원래 사원수에 워낙 관심이 많아서 색깔이 4개니까 사원수겠지 뭐 사원수라고 부르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한 것 같은데요. 이제 정중하게 썼죠. 그냥 네 문제 별로 재미없다. 그렇게 답장하고 그냥 잊혀질 뻔했어요. 그런데 이 문제가 이제 좀 더 유명해집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케일리라는 수학자가 있는데요. 케일리 해밀턴 정리라든지 여러 가지 유명한 분이죠. 이분이 이제 런던 수학회 그 미팅에서 사색 문제를 물어봤어요. 자, 이런 문제가 있는데 모르겠다. 자기는 못 풀겠다.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요. 또 이분이 실제 논문을 썼습니다. 이 2페이지짜리 논문을 썼는데 그 논문을 쓰면서 자기는 이거 못 풀겠다. 근데 흥미로운 문제다. 이렇게 썼어요. 그 논문을 수학 저널에 보낸 게 아니라 지질학 저널에 보냈어요. 그래서 지도하는 사람이 진짜 관심을 가질 것 같아가지고 그 지질학 지오그래피컬 소사이어티 이쪽 저널에 2페이지짜리 논문을 보냈어요. 근데 일단은 케일리가 그 당시에 워낙 유명한 수학자고 하니까 사람들이 케일리가 못 푸는데 내가 풀면 금방 유명해지겠구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막 달려들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달려들다가 이제 이 논문이 실린 때가 아마 이제 1878년 정도 될 텐데요. 같은 해에. 그 다음 해에 바로 그 캠페라는 사람이 나와서 이거 이렇게 풀면 된다. 이렇게 답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분은 재밌는 게 이제 캠브리지의 트리니티 칼리지 거기서 졸업을 해가지고 뭐 수학도 잘 했고 했는데 졸업하고 나서 변호사를 했어요. 변호사 하면서 틈틈이 수학문 논문도 쓰고 그렇게 했고요. 1879년에 아까 그 1년 후죠. 그때 케일리가 물어본 논문을 듣고 뭐 이렇게 논문을 풀어서 아메리칸 저널 오브 매스매틱스 수학 저널에다가 논문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 덕분인지 아무래도 이제 이런 어려운 문제를 풀었다고 하니까 그 당대의 수학자들이 추천을 많이 해가지고 케일리나 실베스터 등이 추천서를 써서 그 왕립학회 로얄 소사이어티 그 회원이 되고 나중에는 뭐 아주 중요한 일을 많이 하고요. 나중에 런던 수학회 회장도 했어요. 그 변호사만 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아무래도 그 사색정리 증명 때문에 좀 더 유명해지고 그렇게 됐는데요. 나중에 묘비에는 사색정리 얘기가 하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게 틀린 증명이라서 나중에 그 런던에서 실린 그 타임즈 기사에 부고 기사가 나잖아요. 그 기사를 읽어보면 사색정리 옛날에 했다가 틀렸다 이런 얘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증명이 나온 11년 후에 이 사람 히우드라는 분이 이 논문을 다시 검토를 하다가 이게 틀린 게 있구나. 그렇게 해서 그거를 발견을 해가지고요. 캠페한테 알려줍니다. 그래서 캠페가 다시 그 옛날에 출판했던 저널에다 편지를 썼어요. 히우드가 자기한테 얘기하기 틀렸다고 하는데 자기는 증명을 고칠 방법을 모르겠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더 이상 캠페의 증명이 인정이 안 되고 그렇게 그 후로 계속 미해결 문제였죠. 그래서 히우드가 한 것은 캠페의 아이디어를 쓰면은 4개가 아니라 5개로 칠할 수 있구나. 거기까지는 할 수 있는데 4개로 하는 거는 모르겠다. 그래서 한참 동안 미해결 문제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캠페가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사람들이 쏘가 넘어갈까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제가 다 준비를 해왔어요. 캠페의 증명을 보여드릴 테니까 생각해 보시고 어디가 틀렸는지 어디가 틀렸는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서. 그래서 캠페의 증명을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보여드리고 그게 왜 틀렸는지 얘기를 드릴 건데요. 자, 이 왼쪽에 있는 분이 누군지 아세요? 좀 더 옛날 분인데, 오일러고요. 그래서 이 오일러 사진 그림을 넣은 이유는 아마 오일러가 한 것 중에 뭐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일러의 공식이 있거든요. 꼭지점 개수 빼기 선의 개수 더하기 면의 개수가 항상 일정하다. 그걸 사용할 거고요. 이 그림은 뭐냐면 캠페의 실제 논문에 들어있던 그림이에요. 캠페 논문에 이런 식의 그림인데 비슷한 것들을 이런 그림을 사용해서 증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증명의 아이디어는 뭐냐? 자, 이제 4개의 색으로 칠하고 싶다는 걸 증명하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니라고 하자. 4개로 칠할 수 없는 지도가 있다고 하면 어떻게 생겼을까? 그랬을 때 그럼 그런 모든 가능한 지도 중에 그러니까 나라의 개수가 제일 작은 걸 생각하자고요. 나라의 수가 제일 작은 지도. 그런 걸 생각을 하자. 근데 아까 오일러 공식 제가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요. 오일러 공식 때문에 이걸 약간 변형을 해서 부등식을 계산을 해보면 어떤 걸 얻을 수 있냐면요. 이런 지도 아무거나 가져와도 항상 어떤 면이 있어서 주변에 5개 이하로 가진 면이 존재한다. 는 걸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굳이 여기서 증명할 필요는 없지만 항상 어떻게 지도를 그리더라도 인접한 나라의 개수가 5개 이하가 되는 지도가 5개 이하가 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 나라가 있다는 것을 일단 가정을 하고요. 이제 이거를 가지고 시작을 하는데요. 만약에 그 5개 이하랑 만나는 나라가 2개만 만난다. 예를 들어 2개만 만날 수도 있고요. 그죠? 2개 서로 다른 나라를 만나거나 3개를 만나거나 4개를 만나거나 5개를 만나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텐데 이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이제 따져가지고 하게 됩니다. 근데 첫 번째 이 2가지 경우는 이 제일 작은 발레 중에는 나타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이 첫 2가지 경우 중에 하나가 있었다. 이런 나라가 있었다고 하면 예를 들어 이 삼각형이 있었다. 세 개 나라랑 만나는 곳이 있었으면 얘를 지우고 색칠한 다음에 인접한 나라가 3개밖에 없으니까 안 쓴 색깔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걔로 이 나라를 칠하면 되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중간 걸 지우고 색칠한 다음에 2개 중에 2개밖에 주변에 없으니까 안 쓴 색깔이 4개 중에 2개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로 칠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 2가지는 당연히 없다. 그래서 문제되는 것은 주변에 4개나 5개 나라가 있는 경우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캠페가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왔냐. 케일리가 가지지 못했던 아이디어를 캠페가 가지고 왔는데요. 그거 이제 캠페 체인이라고 부르는데, 이 회색으로 된 나라가 지금 색칠 안 한 나라예요. 회색으로 된 나라를 뺐더니 다 색칠이 됐어요. 왜냐하면 아까 발레 중에 제일 작은 거라고 했기 때문에. 이 나라 빼고 다 색칠을 한 상황이라고 쳤을 때요. 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색깔을 여러 개를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미 색칠되어 있으니까. 근데 그 색깔이 하나라도
남는 게 있으면 이 색깔 4개를 다 안 쓴다면 얘를 그냥 안 쓴 색깔로 칠하면 되니까 말이 안 되고, 그래서 이 4개가 다 서로 다른 색깔이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다 서로 다른 색깔일 텐데 빨강, 노랑, 녹색, 파랑 이렇게 있는데요. 자, 빨강하고 녹색을 비교를 했을 때 예를 들어 이 빨강에서 제가 이 빨강을 녹색으로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이 녹색하고 같이 인접하니까 이 녹색은 빨강으로 다시 바꾸고 싶어요. 그럼 여기랑 접하고 있는 빨강 이 2개는 녹색으로 바꾸고 싶고, 그러니까 이 윗부분에 빨강하고 파랑, 녹색을 바꿔줬을 때 아랫부분하고 아무 관련이 없으면 그냥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윗부분의 색깔을 뒤집자. 그죠? 윗부분의 색깔을 뒤집으면 이 회색, 아직 색칠 안 한 거 주변에는 색깔이 3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 남는 게 있어요. 이 중간의 것을 빨간 걸로 칠하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경우는 뭐냐면 이런 식으로 이 윗부분만 칠할 때 아래에 있는 녹색하고 아무 연결이 없을 경우, 이럴 경우는 이렇게 해결하면 되는구나. 그렇죠? 그래서 이 중간을 칠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게 아니면 어떤 경우냐? 이게 아니면 이렇게 이 색깔을 바꾸려고 했더니 얘도 바꿔야 되고, 얘를 바꾸려고 했더니 얘도 바꿔야 되고, 순서대로 쭉 하다 보니까 얘도 바꿔야 되면 다 뒤집어지면 사실은 주변으로 쓰인 색깔의 수가 같기 때문에 아무 좋은 게 없잖아요. 이런 경우가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데요. 자, 이런 경우가 생기면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할까요? 이때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파랑하고 노랑을 봅니다. 이 파랑하고 노랑이 여기 있잖아요. 근데 파랑하고 노랑 여기서 시작해서 이 색깔을 바꿔가다 보면 여기로 둘러싸여져 있잖아요. 바깥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파랑하고 노랑을 바꾼다고 해서 여기 파급 효과가 여기까지 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서 바꿔줄 수가 있죠. 그래서 역시 4개로 칠할 수 있다. 자, 그래서 한 나라가 4개의 나라랑 만나는 경우는 해결을 해버렸고요. 이제 남은 경우는 뭐냐면 5개랑 만나는 경우. 그래서 여기 물음표 칠한 나라가 아직 색깔이 없고요. 주변에 5개 나라가 있는데 어떻게 할까? 여전히 방금과 같은 생각으로 빨강에서 시작해서 쭉 하다가 녹색까지 오는 방법이 있고요. 그죠? 없으면 바꾸면 되니까. 또 마찬가지로 빨강에서 시작해서 쭉 해서 이 노란색까지 오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없다면 색칠을 새로 하면 되니까. 자, 이렇게 됐을 때 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기서 뭘 하냐면요. 파랑하고 노랑을 여기서 바꿔주고요. 여기서는 파랑하고 녹색을 바꿔줍니다. 파랑하고 녹색 여기 있죠. 그러니까 파랑하고 노랑 바꾸면 노랑이 이쪽에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못 나갈 거고, 파랑하고 녹색을 바꾸면 이 안에 녹색이 들어있기 때문에 여기 3번으로 못 갈 거다. 그쵸?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갇혀가지고 이 안에서 파랑 노랑을 바꿔줘봤자 이 노랑까지 연결 안 되고, 또 이 안에서 파랑 녹색을 바꿔줘봤자 여기까지 연결이 안 되고, 그러니까 둘 다 바꾸고 나면 될 것 같은데 이 증명이 틀린 증명이에요. 그래서 11년 걸렸습니다. 왜 틀렸는지 아는 데까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왜 어디가 틀렸길래 11년 동안 다들 아무도 모르고 케일리나 실베스터 같은 수학자들이 캠페를 로얄 왕립학회 회원으로 추대를 하고 그랬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 제가 드리려는 얘기는 잠깐 이제 다른 얘기로 어떤 얘기를 드리려고 하냐면, 평면이 아니라 곡면 위에 도너츠 같은 거 위에다가 지도를 그리면 어떻게 될까? 이것이 히우드 추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도너츠인데 구멍이 2개짜리 도너츠죠? 실제 색깔이 몇 개인지 한번 잘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인접한 영역은 다른 색으로 칠해져 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요. 지도를 구멍이 G개가 있는 곡면 위에다가 그림을 그리는데 과연 색깔이 몇 개나 필요할까? 아까 평면은 사실 9라고 생각해도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4개인데 이런 구멍이
G개 있는, 2개 있는 것은 몇 개일까? 근데 아까 그 틀렸다고 찾은 히우드 이분이 자기 아이디어를 써서 최대 이 숫자로 항상 칠할 수 있다는 걸 증명을 했어요. 7 더하기 루트의 1 플러스 48G를 나누기 2 한 다음에 그보다 작은 정수 중에 제일 큰 거로는 칠할 수 있다. 이렇게 증명을 했는데 그래서 그 사람이 뭘 다 추측을 냈냐면 이게 제일 좋은 거다. 그러니까 어떤 공명이 있으면 딱 이 숫자가 필요한 그래프가 있다. 그것을 컨젝처를 했습니다. 1890년에 추측을 내밀었죠. 그래서 이걸 추측을 했는데 과연 이게 참이냐 그거에 대해서 풀리는데 한참 걸렸고요. 나중에 제일 마지막에 1968년에 이게 증명이 됐습니다. 이 증명한 분이 이 두 분이거든요. 영스하고 링겔하고. 그래서 이 두 분이 68년에 증명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클라인 바틀이라고 이렇게 생긴 국면인데 얘만 빼고 전부 다 맞다. 얘는 숫자가 1 차이 나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다 정확하게 맞다는 걸 증명을 했어요. 클라인 바틀 이 경우에는 이제 이 공식에 대입하면 7이 나오는데 사실은 6이 최대다. 이거는 1930년대에 증명이 된 거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것은 이 두 분, 한 분은 링겔은 독일 분이고요. 이분은 캘리포니아 살던 분인데 어떤 일화가 있냐면 이 논문은 이제 68년에 나왔는데 67년에 이 링겔 이분이 이제 안식년이 돼가지고 미국을 갔어요. 캘리포니아에. 그래서 캘리포니아에 가서 이제 영스를 방문해가지고 지내고 있는데 어느 날 고속도로에서 과속을 해가지고 경찰이 잡았어요. 경찰이 잡아가지고 운전면허증 좀 봅시다. 그래서 운전면허증을 보여줬더니 경찰이 너가 그 히우드 컨젝처를 푼 링겔이냐? 그래서 그렇다고 하니까 그럼 그냥 가라고. 앞으로 조심하세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경찰이 어떻게 그걸 알았을까? 그 알고 봤더니 그 경찰의 아들이 그 영스의 캘큘러스 미적분학 과목을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들이 그걸 알고 어떻게 아버지한테 얘기를 했는지 우리 교수님이 뭐 무슨 컨젝처를 풀었다더라. 얘기를 했는지 이제 과속 딱지를 안 떼이고 그렇게 지나갔대요. 그래가지고 하는 말이 뭐냐면 사색 정리 아니면 책갈 이 지도 색칠 문제가 진짜 실생활에 유용하게 쓰였구나. 이렇게 유용하게 쓸 수가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여기까지 히우드 추측에 대한 얘기고요. 그래서 시간은 더 흘러가지고 나중에 이제 70년대 되면은 드디어 사색 문제가 참으로 증명이 되는데요. 어떤 그 아펠하고 하켄이라고 그 일리노이에 있는 얼바나 샴페인에 있는 UIUC 대학에 있던 두 분인데 제가 이제 이분들 늙은 사진들은 아는데 이 젊었을 때 사진을 보니까 어느 분이 누구고 어느 분이 누군지 제 추측에는 서 있는 분이 아펠이고 앉아 있는 분이 하켄 같은데요. 1976년에 처음으로 사색 정리가 증명이 됐다고 발표가 됐고요. 이 논문이 여기 파트 1이고요. 파트 2도 있고 논문이 상당히 깁니다. 나중에 새로 책으로 다시 또 논문이 나왔고요. 처음에 자꾸 좀 증명이 미숙한 것 같기도 하고 나중에 새로 증명이 나왔는데요. 일리노이 대학에서 얼마나 기뻤는지 편지 봉투에 도장을 이렇게 찍었어요. 4color suffice. 네 색깔 4개로 된다. 편지를 소인을 그렇게 찍었고요. 이 첫 번째 논문 이거 잘 보면요. 어떤 얘기가 있냐면 잘 보세요. 확대를 하니까. 우리 아민하고 도로시아 하켄한테 고맙다고 그러는데 그냥 뭘 해줘가지고 고맙냐. Checking the definition and diagram. 논문을 읽고 그 정의하고 다이어그램을 체크해줘가지고 고맙다고 그래요. 근데 이 사람들은 누구냐? 이 하켄의 아들, 딸. 그 당시 고등학생이었는데, 이제 고등학생들한테 논문 주고, 이거 좀 체크 좀 해달라고. 심지어
이게, 아니, 대학원생이 할 일이 아니라 400페이지를 체크했다 그래요, 이 도로샤가. 400페이지의 다이어그램을 체크를 하면서 실제 이게 맞는지 손으로 한번 검증을 해봤다고 그래요. 이 다음에 책에 보면은 도로샤가 뭐 400페이지를 넘게 체크를 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생도 충분히 증명을 체크할 수 있는데, 단지 양이 너무 많아서 400페이지 아주 일부기 때문에요. 그래서 어떤 증명이었냐? 1976년 증명인데요. 이제 두 가지 아이디어입니다. 어떤 이제 지도가 있는데 지도의 어떤 부분을 봤더니 이 부분이 축소 가능하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거를 더 작은 지도로 이 부분을 싹 바꿔치기 했을 때 네 가지 색으로 칠할 수 있으면 원래 거도 네 가지 색으로 칠할 수 있다. 이걸 증명할 수 있으면 그렇게 생긴 부분을 축소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어떤 식의 증명을 했냐면 사색 문제 아까 영역수가 제일 작은 그런 예는 항상 1936개의 가지수 중에 적어도 하나는 항상 포함하는데 이 1936개가 각각이 다 축소 가능한 부분이다. 이런 걸 증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합쳐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제일 작은 발레는 항상 축소 가능한 그런 모양을 어딘가에 가지고 있다. 이걸 증명을 해야 되고요. 아니죠. 그러니까 1936개 중에 적어도 하나는 어딘가에 나타난다. 이게 증명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1936개 각각은 나타나기만 하면 이거는 최소 발레라는데 모순이 된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증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증명하는데 어떤 테크닉을 쓰냐. 제가 한글로 찾으니까 방전이라고 해서 그 디스차징 테크닉을 해서 아까 오일러 공식을 사용하면 어떤 꼭지점 개수하고 선의 개수하고 이런 값이 있잖아요. 그것을 사용해서 이렇게 하는 테크닉인데요. 우리가 그거를 이제 마치 꼭지 각 나라마다 전화를 얼마 주고 어떤 단계에서 전화를 옆으로 뿌리고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데 그 뿌리는 규칙을 300개 이상을 썼어요. 여기가 나라가 5개를 접하고 있고 여기가 6개를 접하고 있고 여기가 7개를 접하고 있으면 여기서 뭐 전화의 3분의 1을 옆으로 보내고 여기서 위로 보내라. 뭐 그런 식의 규칙들을 만들어 가지고요. 이런 규칙을 다 하고 나면 이 1936개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모순이 나게. 네? 이 1936개의 그 모양 중에 하나라도 안 나타나면 이 방전 과정을 다 거치고 났을 때 전체 전화 개수가 전체 전화의 합이 처음에 시작할 때 합하고 달라져. 시작할 때는 분명히 양수였는데 다 하고 났더니 다 음수가 돼가지고 모순이다. 그런 식의 증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논문에 나타난 1936개 중에 일부 그림이고요. 아주 일부고요. 이분들 사진 잘 보세요. 사진에 여기 손에 뭘 보고 있냐. 제가 확대를 해봤어요. 확대를 해보니까 일일이 그림을 보고 있어요. 예, 요런 그림을 하나하나. 그러니까 고등학생한테 시키고 싶겠죠. 그죠? 그래서 일일이 이게 다 맞는지 봐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를 손으로 다 할 수 없으니까 1936개가 존재한다는 걸 증명하기도 까다롭고 그 다음에 각각이 다 축소 가능한지 증명하는 것도 까다롭고 이 두 부분에서 다 컴퓨터를 사용을 하는데요. 이분들이 참 운이 좋았던 게 원래 이 방전 테크닉은 이분들이 만든 게 아니고 독일에 있던 수학자 히시라는 분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하켄이 원래 독일 사람입니다. 그리고 히시한테 수업을 들었어요. 옛날에 그 대학에서 배웠고. 그래서 서로 알고 지냈는데 히시는 독일이 이제 돈도 없고 하니까 연구비가 잘려가지고 더 이상 그 연구를 못했어요. 그 컴퓨터 같은 것도 없고 방전 테크닉을 써서 이런 게 있겠구나 하는데 하려다 보니까 너무 계산량이 많아서 1960년대 하다가 가능할 거라고 추측을 했는데 포기하는 상황인데 미국에서 얼바나 샴페인 그 대학에서 한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을 증명을 해야 되는데 얼바나 샴페인에 뭐가 좋았냐면은 그 당시 세계 최고의 슈퍼컴퓨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일리아 4라고 하는 슈퍼컴퓨터 이건데요.
1965년에 제작을 시작했고 나사에서 뭐 돈을 서포트했던가 국방부에서 서포트했던가 뭐 그런 식으로 했는데 그 세계 최초로 뭐 벡터 프로세스 그러니까 여기 병렬이 막 잘 처리되게 하는 거고 원래 목표는 프로세서 수가 256개를 목표로 했는데 나중에 하다 보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4분의 1만 만들었다고 그래요. 4천만 불 원래 예산보다 훨씬 많이 투입을 하고 시간도 훨씬 많이 쓰고 목표 속도 1기가였는데 만들고 나니까 150밖에 안 나오고 그것도 맨날 다운돼가지고 또 고치고 해서 나중에 74년인가 드디어 뭐 가동이 돼가지고 이 150이라는 것도 제일 피크로 우연히 이렇게 속도 나온 거고요. 통소에는 한 100 정도 나왔다고 그래요. 제가 쓰는 이 노트북이 한 2000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참 열악한 환경에서 계산을 했다. 지금 당시 이게 70년대 초까지는 세계에서 제일 빠른 컴퓨터로 이름을 가지고 있었고요. 바로 다음에 크레이 컴퓨터가 세상에 나와가지고 바로 그냥 폐기 처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컴퓨터를 사용해서 이제 증명을 했고요. 제가 이거 자료를 찾다 보니까 혹시 뭐 수능을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2002년 수능 언어 영역에 문제를 보시면 이 사생 문제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언어 영역을 잘 보면 이런 문제를 얘기하는구나. 아펠과 하켄이 사생 문제를 증명을 했는데 짧은 시간에 아마 다들 보셨을 거예요. 수능 치신 분들은. 그래서 증명을 4년 동안 연구를 통해서 하긴 했는데 컴퓨터로 하는데 1200시간이나 걸렸다. 근데 1200시간이라는 게 다 1936개를 완성해놓고 나서 1200시간인 거고요. 근데 1936개가 뭐가 생겼는지 모르니까 항상 시행착오를 해야 되잖아요. 아까 방전하는 규칙을 300개를 생각을 했는데 이게 뭐가 안 될 때마다 규칙을 새로 만들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계산을 새로 해가지고 다시 이건 되냐 이렇게 체크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1936 몇 개를 만들어놨는데 얘는 항상 나타난다는 걸 증명은 했는데 얘가 나타나도 축소 가능한 부분이 아니라면 증명하는데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럼 또 바꿔야 되는 거예요. 또 규칙을 추가해가지고 또 컴퓨터 새로 돌리고 그러느라 시간이 많이 걸렸고요. 그래서 1200시간 걸린 거는 나중에 이제 증명 다 1936개 다 골라놓고 나서 돌리는데 1200시간이 걸렸다. 그래서 이거를 논문을 어디 레프리를 보내면 그 당시에 제일 좋은 컴퓨터로 했는데 딴 사람은 컴퓨터도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저는 어떻게 이거를 다른 사람 검증할 방법이 마땅치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철학자들 여러 사람들이 논쟁을 많이 했습니다. 이 증명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느냐. 자기들만 검증할 수 있고 이 돈을 엄청나게 투입해야 검증할 수 있는데 수학에서는 사실 아직까지 그런 경우가 잘 없었기 때문에요. 수능 문제 보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사생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아니면 사생 문제를 얘기할 때 proved라고 얘기를 안 하고 verified 증명되었다고 얘기 안 하고 검증되었다고 얘기하는 뭐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 2002년에 수능이 나왔는데 이때도 여러 가지 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수학자 수는 점차 줄어들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대다수 수학자는 이제 저는 이렇게 동의를 하는데요. 그 사생 문제도 그렇고 케플러 컨젝처라고 해서 상자 안에 구를 최대한 몇 개나 채울 수 있냐 이런 문제들도 나중에 증명 나온 게 보면은 컴퓨터를 많이 써서 했는데 사람들이 그걸 논쟁을 했어요. 과연 이걸 받아들여야 되느냐. 그래서 케플러 컨젝처가 이제 구를 얼마나 빽빽하게 채울 수 있냐 컨젝처인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애널스에 실렸는데 레프리가 12명이 붙어가지고 열심히 검증을 하다가도 에디터가 나중에 뭐라고 했냐면 논문 제일 뒤에다가 컴퓨터를 사용한 증명을 해서 100% 신뢰할 수는 없다. 99.9% 맞는 증명이겠지만 하여튼 100% 신뢰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CPU가 버그가 났을 수도 있고 컴파일러가 문제일 수도 있고 뭐 프로그램 버그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하펠과 하켄에 대한 얘기고요. 그러고 나서 다른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90년대에 닐 러버슨하고 댄 샌더스하고 폴 시머 제 지도 교수님이고요. 그다음에 로빈 토마스하고 이 네 분이 모여서 새로운 증명을 만들었어요.
여기 사진은 왠지 이 배경이 익숙하시지 않으세요? 네, 이 방이에요, 여기. 그래서 2009년에 여기 폴 시머 교수님 오셨었거든요. 그래서 수리학과에서 콜로퀴움을 하셨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한 게 뭐냐면, 기존에 1936개만 있었는데, 이것을 633개로 줄일 수가 있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300개가 넘던 그 방전하는 규칙을 정확히 32개로 줄였고요. 이분들 말로는 이 두 개의 숫자가 트레이드 오프가 된대요. 예를 들어 방전 규칙 수를 내가 줄이고 싶다. 그럼 633개라는 숫자를 늘리면 된대요. 방전 규칙 수를 좀 늘리면 633개를 줄일 수도 있고. 하여튼 잘 그냥 트레이드 오프를 해가지고 이 정도 숫자로 만들었는데요. 논문의 길이도 짧아졌고, 앞에 학회는 책으로 나와 있는데요, 논문이. 근데 이분들 논문은 책으로 나오지 않고 생각보다 짧고요. 계산도 뭐 노트북으로 몇 시간이면 끝난다. 아까 1200시간, 당시 최고의 슈퍼컴퓨터로 1200시간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몇 시간이면 끝난다. 그리고 앞에 아펠과 하켄이 했던 방법을 쓰면은 꼭 나라가 n개인 지도를 색칠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n의 4승에 비례해서 나왔는데 90년대 새로 나온 것은 n의 제곱에 비례해서 할 수 있다는 걸 증명을 했고요. 근데 어쨌든 32개라고 해도 633개가 워낙 많아서 손으로 다 하질 않고 이분들도 역시 컴퓨터를 썼어요. 물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증명이 두 가지 부분이 있잖아요. 하나는 각각의 633개가 축소 가능한지 증명해야 되고요. 다른 하나는 633개 중에 하나는 반드시 나타난다는 걸 증명해야 되는데 이분들 말로는 633개 중에 하나는 반드시 나타난다. 이거는 손으로 해도 아마 가능할 거다. 한 6달, 7달 쓰면. 그래서 그 정도 해도 가능할 거다 얘기는 하고요. 근데 그 줄이는 부분 아직 그렇게까지 손으로 하기엔 너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걸 검증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어떻게 했냐면 사이먼 프레이저 대학에 있는 그러니까 그 당시엔 루비아나에 있었지만 그분이 학생하고 같이 독립적으로 또 프로그램을 똑같은 아이디어로 짜가지고 또 돌렸어요. 똑같은 결과 나오는지. 다른 랭귀지로 싸서 다른 OS에서 돌려서 혹시나 컴파일러 오류라든지 뭐 CPU의 버그라든지 인텔 CPU 가끔 버그 나잖아요. 그죠? 그런 문제를 얘기를 했고요. 폴 시머 교수님은 이제 5월 달에 다음 달에 카이스트에 또 오실 예정이고요. 여기 여러 사람들 중에 두 번째 사람은 댄 샌더스라고 있는데요. 이분은 조지아텍에서 박사를 했는데 로빈 토마스, 여기 토마스 이분의 지도 학생이었거든요. 나중에 여러 군데에서 포닥을 했는데 지금은 어디 있느냐? 르네상스 테크놀로지라고 아세요? 수학자 중에 제일 돈 많이 버신 분이 시몬스라고 있는데 그분이 창업한 회사가 르네상스 테크놀로지인데 거기 가서 돈을 많이 벌고 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닐 로버슨 사진이 없길래 제가 같이 밥 먹던 때 찍은 사진을 이건 제가 실수로 너무 큰 걸 시켜가지고 스테이크가 너무 커서 어떻게 먹을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여기 이제 폴 시머 교수님, 닐 로버슨, 로빈 토마스. 네? 여기 보얀 모하 이분이 아까 그 독립적으로 루비아나에서 프로그램 새로 짜가지고 검증했다는 분이고 마리아 스노노프스키는 폴 시머 교수님 지도학생이었는데 지금 콜롬비아 교수고요. 여기 왼쪽에 세 분은 5월 달에 오실 예정이에요. 카이스트에. 5월 10일에 와서 강연을 할 예정입니다. 자, 이러고 나서 이게 끝이 아니에요, 사실은. 더 다음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 마이크로소프트에 연구소가 있다는 거 아세요? 연구소가 있습니다. 수학 연구도 하고, 전산 연구도 하고, 이론 연구를 하는데, 거기 여러 곳에 분점이 있는데요. 영국 캠브리지에 또 분점이 있습니다. 영국의 조지 곰스의 이분이 2005년에 어떤 발표를 했냐면, 이 97년에 그 4명이 했던 증명을 완전히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증명으로 바꿔서 컴퓨터한테 이 증명 맞는지 체크해라 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컴퓨터가 체크할 수 있는 증명 어떻게 만드냐. 그러니까 그림도 없잖아요. 하나도. 완전히 논리식으로.
평면에 그린 지도라는 게 뭔지 그것도 정의를 하고 뭐 사색으로 칠한다는 게 뭔지 정의를 하고 모든 걸 다 논리식으로 써서 컴퓨터가 3단문법이나 뭐 이런 거 써서 증명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증명을 보고 이 컴퓨터가 스텝을 체크를 할 수 있느냐 그걸 본 건데요. 그래서 이 여러 가지 그런 연구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 하나가 코크라고 해서 COQ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프랑스의 인리아라는 연구소가 있는데요. 거기서 만들고 있어요. 몇 년째. 한 8년, 9년 됐나? 이 프로그램 홈페이지 가면 다운받으실 수 있고요. 문법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무슨 프로그램 짜는 것 같아요. 무슨 define 뭐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하는데 그 1997년 증명을 완전히 이해를 한 다음에 그거를 어떻게 컴퓨터한테 입력을 할까 몇 년 걸려서 그거를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입력하려다 보니까 컴퓨터는 그림을 전혀 모르잖아요. 그죠? 논리식으로 다 설명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다 평면에 그린 지도라는 게 뭔지 뭐가 뭔지 이걸 다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짜다 보니까 증명을 쓰는데 19,000라인이 필요했고 그 다음에 새로 이렇게 그 뒷부분 얘기 처음에는 그림으로 돼 있어서 간단했는데 아니면 뭐 옛날에 알려진 정리들 다 써야 되니까 새로 그런 것들을 쓰는데 19,000줄 그 다음에 코멘트나 뭐 이런 좀 빈줄 이런 거 22,000줄 해서 이 정도를 쓰니까 되더라. 그래서 이 코크 프로그램을 돌리니까 3시간 정도 걸린 후에 아웃풋이 예스. 그래서 그렇게 나와서 아 이게 맞구나. 그렇게 증명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그런 것 같아요. 논문을 예를 들어 우리가 수학 논문을 증명을 해가지고 어떤 저널에 보내면 거기서 수학자들이 읽고 이게 맞나 틀리나 보잖아요. 근데 수학자들이 보더라도 증명이 맞는지 틀린지 100% 알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들 생각은 컴퓨터가 읽고 체크를 하면은 더 정확하게 체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식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사색 정리를 증명한 게 현재까지는 제일 어려운 것을 증명한 것 같아요. 근데 커프 프로그램도 증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아주 물론 신중하게 많은 사람들이 붙어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는데 어디까지 신뢰를 해야 될지. 그러니까 논문을 저널에 실렸다. 그럼 그 저널을 사용했던 랩리드를 신뢰를 더 하겠느냐? 아니면은 이 프로그램을 더 신뢰를 하겠느냐? 사람이 실수할 확률, 컴퓨터가 실수할 확률. 하여튼 그 철학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짠 사람은 실수.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 짠 사람이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붙어서 이제 버그도 찾고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코크 이런 프로그램 홈페이지 여기 있죠. cook.inlia.fr 8.3 버전이 나왔다고 하는데 그래서 여기 지금 밑에 있는 그림은 뭐냐면 루트 2가 유리수다 증명하는데 사람이 읽을 수 있는 증명은 이런 식으로 생겼겠지만 컴퓨터한테 입력하려면 컴퓨터가 여기 글자 다 깨져서 안 보이는군요. 컴퓨터가 알 수 있는 증명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아니라 이게 좀 자기들만의 랭귀지 그러니까 증명을 기술하는 랭귀지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증명을 써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요. 사이언스지에 이 사색 정리가 포멀 프루프로 풀렸다. 그 기사가 실렸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곤티의 이분인데 여러 가지 증명하는 과정에서 제일 어려웠던 점이 뭐냐면 평면에 그린 지도라는 것을 논리식으로 어떻게 표현할 건지 연속이라는 개념 전혀 없이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새로운 개념들을 만들고 컴퓨터에 입력할 수 있게 그런 걸 했고요. 그래서 이것까지 나오고 나니까 사람들이 더 이상 사색 정리가 아직 안 풀렸다고 얘기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사실 사람이 검증하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컴퓨터가 검증을 했으니까. 근데 이 사이언스지의 뒷부분에 두 번째 페이지에 보면 어떤 코멘트들이 있냐면 그래서 이 사이언스지 기자가 실제 그래프 이론 하시는 분들한테 찾아가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봤더니 아까 그 보얀모하라고 그 루비아나 계셨던 분이 인터뷰에 나는 코크를 못 묶였다. 아직까지 하여튼 반응들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사실은 사색정리의 증명을 잘 모릅니다. 우리 분들은. 그러니까 모른다는 게 이렇게 증명하면 된다는 걸 아는데 너무 양이 많으니까 짧은 증명은 없을까 많이 궁금해해요. 그래서 제가 만우절 날에 만우절 날에 트위터에다가 사색정리 증명을 컴퓨터 안 쓰고 누가 풀었답니다 라고 올렸더니 막 많이 낚여가지고요. 드디어 풀렸군요. 뭐. 수학자들은 참 이해할 수가 없다. 뭐. 역시 천재들이란. 그리고 아직도 많은 분들이 사색정리 짧은 증명에 관심이 많고요. 여기 잘 보면 사실 이거 루프 리프라 박사 이름 뒤집어 보면 에이프릴 뿔인데 이걸 모르셔가지고 오늘 또 어떤 분이 저한테 메시지를 보냈어요. 제가 사색정리로 강연을 한다니까 그때 이거 했는 말이 긴가민가 했는데 강연까지 하는 걸 보니까 이게 진짜였나 보다. 그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그때 만우절이었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시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짧은 증명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수학자들이 또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하는데요. 짧은 증명 말고도 또 뭐 다른 문제, 변형된 문제, 아니면 더 어려운 문제 이런 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 어려운 문제, 뭐 하드위그의 추측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지만 이 자리에서는 아마 좀 간단한데 혹시나 고등학생이 와서 더 쉬운 증명이 있다. 아니면 새로운 뭔가 할 수 있겠다. 이런 걸 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하는 얘기가 이렇게 우리가 고생해서 풀었는데 어느 날 어느 천재가 와서 이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러면 어떻게 할까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그런 몇 가지 두 개의 문제를 보여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아까 그 과속 딱지 안 뗐던 분 있잖아요. 링겔. 그분이 냈던 문제인데 지구하고 달까지 생각해서 지도를 색칠하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이 지구에 살지만 미래에는 아마 달에도 식민지를 만들어서 지도를 두 개를 동시에 그려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같은 나라를 같은 색으로 칠하자. 지구랑 달이랑. 그렇게 했을 때 과연 색깔이 몇 개까지 필요할까? 최대 개수가 몇 개냐? 라는 문제가 있고요. 지금까지 알려진 것은 뭐냐면 그 최대 개수는 9, 10, 11, 12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요. 12개 이하로 칠할 수 있다는 것은 증명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8개로 안 되는 얘가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럼 누구라도 예를 들어 집에 가서 9개가 안 되는 얘를 가지고 오면 논문 쓰시고 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9, 10, 11, 12 이 4개 중에 하나가 답인데 과연 뭘까? 이런 문제가 있고요. 자, 두 번째 문제는 사색정리와 큰 관련 없이 그냥 그 편한 마음에서 봐주세요. 이상한 단어 문제인데 4개의 글자 A, B, C, D로 구성된 단어를 생각하는데요. 이 단어 어떤 단어를 제가 이상한 단어라고 부를 거냐면 연속 이웃한 글자는 달라야 되고요. C0, C1 이웃한 것들은 달라야 되고 그 다음에 짝수 번째 C0, C2, C4, C6, C8 이렇게 뽑았을 때도 이상한 단어가 돼야 된다. 그리고 한 글자짜리는 다 이상한 단어고요. 그래서 이런 단어를 이상한 단어라고 부르자. 그래서 궁금한 문제가 뭐냐면요. 모든 자연수 n하고 그다음에 1부터 n까지 수 n 플러스 1개를 이렇게 뽑았을 때 길이 n 플러스 1짜리 이상한 수가 있어서 i0 번째, i1 번째 이렇게 중간중간 그 원하는 자리를 뽑았을 때도 이상한 단어가 되는 그런 단어가 항상 존재한다. 모든 n과 모든 이런 선택에 대해서. 되게 이상하죠, 그죠? 왜 이걸 관심을 가지고. 근데 이게 참이에요. 참입니다. 이게 틀린 것이 아니고 진짜예요. 참인 게 알려져 있고요. 참인, 제가 여기서 톡을 끝내면 혹시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왜 참이지 하고 생각해 보실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 너무
시간 많이 뺏을 수도 있고. 그래서 왜 참인지 알려드리면 사색정리랑 동치입니다. 이거 아무 얘기가 없는데 사색정리가 참이면 이것도 참이고요. 이게 참이면 사색정리가 참이에요. 그래서 누구라도 만약에 이걸 증명해보면 사색정리 푼 거예요. 그래서 되게 이상하죠? 1968년도 데카르트 앤 데카르트. 좀 이상하죠? 이 저자 이름도. 저자 이름 왜 데카르트인가? 상당히 이상한데요. 좀 찾아보면 왜 위키피디아에 이 데카르트가 누군지 나옵니다. 옛날 데카르트가 아니라 블란쉐 데카르트라고 4명의 그 캠브리지 출신 학부생 동기들이 야 우리 논문 이름 같이 가명으로 쓰자. 논문을 가명으로 썼어요. 데카르트라고. 블란쉐 데카르트 여자 이름으로. 이분들은 논문 편수에 전혀 제약을 안 받아가지고 심심하면 이렇게 프랑스에도 보면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브룩스, 스톤, 스미스, 그리고 윌리엄 텄이라고 이분이 또 유명한 그래프 이론 하시는 분인데요. 이 네 분이 심심하면 자꾸 그 논문을 이 이름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위키피디아 찾아보면 그 얘기가 잘 나옵니다. 나중에 텄이 늙어가지고 이제 나중에 다른 사람들이 당신이 이거 했었냐 하니까 그때까지도 나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일단 혹시 궁금하시면 한번 찾아보시고요. 이 문제도 혹시 기발한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사색 정리를 푸시는 거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